매일 지나는 지하철역인데 오늘은 그 익숙한 통로가 어딘지 모르게 이상합니다. 출구 표지판은 보이지만 같은 곳을 맴돌고 있습니다. 벽의 포스터가 다르고 조명이 달라지며 문의 손잡이가 이상한 곳에 붙어 있습니다. 이상현상을 발견하면 되돌아가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전진해야 합니다. 이 끔찍한 틀린 그림 찾기에서 실패하는 순간 영원히 지하도에 갇히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풍과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영화 가와무라 겐키 감독의 8번 출구는 일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미로에 갇힌 현대인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는 인디게임 창작자 코타키 엔노토 케케의 인기 호러게임 8번 출구가 원작입니다. 이 게임을 눈여겨보고 영화로 만들고 소설로도 쓴 인물이 바로 프로듀서이자 소설가, 감독인 가와무라 겐키입니다. 감독은 현상을 되풀이하기만 하는 게임을 살펴본 후에 서사를 불어넣는 도전을 감행했는데요. 원작 인디게임이 이상현상을 발견하면 즉시 되돌아갈 것, 이상현상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원칙을 통해 미로를 걸으면서 틀린 그림 찾기의 공포와 미션 클리어의 쾌감을 주는 데 집중하지만 이 방식은 장편 영화의 서사적 동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입니다. 감독은 게임의 규칙을 주인공의 심리와 연결시키면서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번갈아 가며 관객을 화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결과적으로 8번 출구는 이러한 변화 덕분에 단순한 공간 탈출 게임이 아니라 한 인간이 내면적 혼란과 죄책감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심리 서스펜스로 변모합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주인공은 어느 날 아침 헤어진 애인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녀는 임신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어떻게 할지 묻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 통신이 끊기고 주인공은 미로와 같은 지하철 통로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 통로의 출구는 0번부터 8번까지이며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8번 출구뿐입니다. 주인공은 8번 출구를 찾아 나가려 하지만 계속되는 이상현상 속에서 자꾸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됩니다. 주인공은 어떻게 이 지옥 같은 무한 루프를 끊고 8번 출구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계속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이유는 이상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현상을 발견한다는 것은 주인공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나 감정을 인지한다는 뜻이고, 반드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규칙은 그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후퇴하고 회피하게 되면 우리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의미하죠. 주인공은 이 회피의 규칙을 반복하면서 이상을 인지하고 구분하는 관찰자의 숙명을 부여받습니다. 자신의 삶을 직시하라는 명령인 셈이죠. 이 미로가 주인공의 내면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마주치는 이상현상들은 그의 무의식과 죄책감의 조각들입니다. 이것은 그가 외면하는 삶의 책임과 구성에 대한 두려움이 구체화된 것이죠. 미로를 헤매던 주인공은 한 소년과 만나면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두 사람이 출구를 찾다가 갑자기 밀어닥친 쓰나미에 휘말려 헤어지는 장면은 주인공의 내면 변화를 극적으로 상징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년은 주인공의 태어나지 않은 아들입니다. 두 사람은 쓰나미에 휘말리지만 주인공은 아들을 표지판 위에 올려놓은 후 자신은 물살에 휩쓸려 갑니다. 주인공 덕분에 아들은 구원을 받고 미로를 먼저 빠져나가게 되죠. 아들이 깨어나기 전 주변에 온갖 쓰레기들이 놓인 상황은 그의 탄생을 위협하는 요소처럼 보입니다. 아들이 미로를 먼저 빠져나가고 주인공이 뒤따라가는 장면은 그의 내면 변화가 현재 진행형이며 자신이 회피했던 현실과 책임을 마주하려고 있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개인적 속죄와 성장,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이어주는 서사적 장치로서 쓰나미가 효과적으로 사용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8번 출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지긋지긋한 무한 루프를 벗어나는 탈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번 출구를 찾아서 따라가는 주인공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곳이 진짜 탈출구라면 뭔가 이상하죠. 8번 출구가 지하로 향하는 이유는 작품의 주된 테마인 무한루프와 속죄의 과정을 강조하기 위한 감독의 의도로 보입니다. 8번 출구는 지상으로 나가는 물리적 출구가 아닌 주인공이 자신의 죄책감과 책임을 마주하고 극복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심리적 출구로 보입니다. 7번 출구까지 반복하며 겪었던 무한루프 속에서
주인공의 충분한 내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8번 출구 역시 진정한 출구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8번 출구를 따라 내려온 주인공이 출구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지하로 내려가 지하철을 탄 후에 무한루프에 빠지기 이전의 상태를 만난다는 점이 이러한 추측을 입증합니다. 주인공이 미로에서 빠져나와 마주한 아이를 아는 여자는 그가 미로에 갇히기 전 무시했고 외면했던 일상의 문제였습니다. 과거의 주인공이었다면 그저 모르는 척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지만 시련을 겪고 난 주인공은 이제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는 행동은 자신이 발견한 일상의 균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지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8번 출구의 미로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할 용기나 능력이 없던 주인공을 강제로 훈련시킨 훈련소였습니다. 8번 출구로 탈출하는 것은 훈련소, 퇴소와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아이를 아는 여자로 대표되는 현실의 문제는 주인공이 이제 직접 마주해야 할 진짜 시험인 셈이죠. 결국 이 영화의 탈출은 회피의 삶으로부터의 탈출이며 동시에 책임의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아마도 공감할 텐데요. 8번 출구는 공포영화로 가기엔 무척이나 싱겁고 밋밋합니다. 골수 공포영화 팬이라면 대단히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원작 게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이죠. 애초에 진짜 배기 공포영화로 각색하기엔 공포 유발 요소들이 너무나 적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감독은 그러면 공포를 포기하는 대신 심리적 공감이라는 변주를 취하려 한 거죠. 단순히 틀린 그림 찾기를 통해 어떤 공포를 전달하는 대신 주인공은 도대체 왜 이곳에 갇혔고 8번 출구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선택과 책임의 딜레마에 놓인 주인공과 동기화하게 만든 겁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실망한 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원작의 한정된 틀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확장하면서 스토리의 빈틈을 영리한 시점 전환과 심리 묘사로 메웠다는 점은 감독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주인공을 연기한 배우 니노미야 카즈나리는 이 영화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심리적 서스펜스를 관객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에 최적의 얼굴로 보이는데요. 그는 반듯함과 평범함 사이에 위치한 듯한 마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이상현상에 갇혀 혼란을 겪는 주인공의 당혹감과 공포를 관객에게 빠르게 전달하는 데 안성맞춤이죠. 만약 이 배역이 너무 잘생긴 배우였거나 지나치게 개성이 강한 배우가 소화하고자 했다면 오히려 관객들은 이 상황을 영화적 연출로 거리를 두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노미야 카드나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얼굴을 통해서 관객들은 주인공이 만약 나라면이라는 실존적 공포를 공유할 수 있었던 거죠. 감독이 리미널 스페이스가 갖는 한계를 서사와 결합시켜서 성공적으로 시각화했다는 점은 장점으로 들고 싶습니다. 소설의 경우 주인공의 내면적인 공포감이나 불안감 설명은 충분하지만 시각적으로 한 박자 늦게 이상현상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기에 주인공과 함께 틀린 그림 찾기 규칙을 따라가기가 힘들었거든요. 영화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주인공과 함께 혹은 한 박자 빨리 관찰할 수 있기에 주인공과 동기화를 통한 몰입이 쉽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 단순하고 반복적인 무한루프에서 오는 피로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과 이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내면 심리 표현이 영화에서는 다소 부족해서 모호하고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객이 어떤 점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영화와 소설 중에 하나를 읽거나 보면 되겠습니다. 8번 출구는 장르적 쾌감 대신 관객에게 주변을 보라고 묵직한 제안을 던집니다. 권태로운 일상 속에 숨겨진 작은 이상현상들, 즉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미묘한 변화, 그리고 나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똑똑히 관찰하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0번 통로에서 7번 통로까지를 오가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출근이라는 0번 통로에 들어서서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미래의 불안을 포함한 수많은 이상현상을 애써 무시하거나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퇴근, 휴식 혹은 은퇴라는 8번 출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이 영화가 말하는 진정한 8번 출구는 반복되는 현실을 벗어나는 마법의 문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했던 현실 속으로
용기 있게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내면의 입구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를 본 관객들 중 어떤 이들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에도 여전히 8번 출구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저희 리뷰가 여러분의 8번 출구를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라며 8번 출구에 대한 평점은 6.4점입니다.